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CJ그룹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으로 LA지역 공장 직원으로부터 피소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법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후원하에 LA 한인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치는 나눔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국제공항이 연말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연방하원법사위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기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번 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LA시 당국이 노숙자 구제를 위한 하우징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액티브 GIS 플래닝 툴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4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TV를 판매해 독보적 1위를 재확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CJ그룹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인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으로 LA지역 공장 직원으로부터 피소되는 등 수차례 노동법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LA 카운티 수포리어 법원을 통해 입수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CJ그룹 산하 CJ푸드의 플러튼 소재 만두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아이데 세구라가 지난 8월 CJ푸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세구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전현직 직원들로도 확대될 수 있는 벌금형 집단 소송인 파가 형태로 제기돼 CJ 측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피소된 업체는 CJ 푸드 서비스 홀딩스 USA, CJ 푸드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과 인력 공급 업체인 바론 HR사 등입니다. 세구라는 소장에서 자신을 포함해 CJ푸드의 플러튼 만두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저임금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동안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세구라는 또 회사 측이 점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임금 내역과 노동시간이 기록된 제대로 된 월급 명세서조차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세구라가 소장에서 지적한 최저임금 규정 위반과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등은 사실과 다르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CJ푸드 플러튼 만두 공장 직원의 소송 외에도 CJ 측은 LA 지역에서만 다수의 노동법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4월과 7월에도 CJ푸드 서비스 홀딩스와 CJ푸드 매뉴팩처링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고 LA에 진출해 있는 CJ 프레시웨이와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후원하에 LA 한인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타운 인근 노숙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활 필수품과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선물을 전하는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가 후원하에 LA 한인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나눔 행사 카플라 케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13일 펼쳐져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한인을 포함한 노숙자들 약 100여 명에게 생활 필수품과 음식이 나눠졌습니다.
일단은 그 홈레스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금 아직 시나 카운티에서 아직 그 솔루션을 못 찾았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우징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 같은 시민들이 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A 한윤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비누와 치약, 휴지와 칫솔 등의 생활용품과 양말과 티셔츠와 같은 의류용품까지 다양한 용품을 직접 포장해 100개의 키트로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직접 패티를 구우며 손수 만든 햄버거도 준비됐으며, 이날 정성스레 준비된 물품들은 한인회 이사진과 봉사자들 약 20여 명이 세 팀으로 나뉘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거리 곳곳의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약 3시간 동안 배포될 물품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며 땀 흘린 봉사자들은 지난해부터 유독 추워진 LA 거리에서 겨울을 지낸 소외 이웃들이 필수품들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날 모습을 그리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소외된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밖에서 좀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저가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동참함으로써 삶의 그 소망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라도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노숙자와 소외된 이웃들도 세모에 찾아온 온정의 손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LA 국제공항의 연말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분실물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이전 시스템과는 달리 공항 이용객들은 LAX가 새로 마련한 웹사이트인 www.flylax.com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고 회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실물 회수 신청 접수가 승인되면 LAX는 분실물 주인에게 픽업 가능한 장소 또는 배송 옵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LAX에서는 매달 최대 7천여 건의 분실물이 수집되며 이 가운데 90일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물품들은 LA의 구세군이나 비영리 단체인 굿윌로 넘어갑니다. 귀중품을 분실한 이용객은 웹사이트 이외에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5600 웨스트 센츄리 블루버드에 있는 분실물 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LA시 당국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우징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랙티브 GIS 플래닝 툴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툴은 LA 카운티의 정책 입안자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기준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노숙자는 약 5만 9천 명입니다. 인터랙티브 GIS 플래닝 툴은 홈리스 구제를 위해 노숙자 인구 데이터를 가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현존하는 어포더블 하우징, 임시 쉘터,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까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법사위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기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번 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로 넘어가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고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앞으로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된 한인 이민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동안 추방된 한국 국적 이민자는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3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대 통신사 AT&T가 모바일 혁명으로 불리는 5G 서비스를 전국 10개 대도시에서 본격 개시했습니다. AT&T가 5G 서비스를 시작한 도시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샌디에고, 버밍엄, 인디애나폴리스, 미러키, 피츠버그, 프로비던스, 로체스터 등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렌터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리프트는 12일
리프트 렌털스로 불리는 차량 렌털 사업을 출범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기존의 리프트 앱을 이용해 차 렌트를 신청하고 최대 2주까지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빅터빌과 라스베가스를 잇는 고속열차 공사가 내년 중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 고속열차는 승객들을 빅터빌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약 90분 만에 수송할 수 있으며 완공까지는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베버리힐스 저택이 약 1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베버리 힐빌리스로 명명된 이 저택은 캘리포니아주 주택거래 사상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으며 이 저택을 손에 놓은 거부는 미디어 황제 루퍼드 머덕의 아들인 라클란 머덕 팍스 회장 겸 뉴스 코퍼레이션 공동 회장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주 상원교통위원회는 12일 불법 체류자 등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 반대 2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우리공화당의 홍문정 공동대표가 워싱턴 동포들을 대상으로 10일 시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문정 공동대표는 이날 우레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월 15,000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지불하는 오클랜드 세입자가 지난 4년 사이 173% 늘어났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고소득 세입자 수가 밀려들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럭셔리 고급 아파트들의 신축이 늘면서 이 지역 렌트 가격을 3% 인상시켰습니다. 오레곤주 오레곤시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로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자살을 선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홀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라이자 하우프 군이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검시 결과 자살로 판명됐습니다. 하우프 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자살하기 전 이 사실을 엄마와 학교 당국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계 투자회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순위 32위에 오른 이준호 NHN 회장이 설립한 JL캐피탈은 1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들여 카피올라니와 키아모쿠의 부동산과 컨벤션 센터에 투자를 결행해왔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 2대 회장으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간 그룹을 이끌었던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지난 14일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외부 조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낸 것만 놓였고 조문은 범 LG가 구 씨 일가와 동업관계였던 허 씨 일가, 일부 정재계 인사에 한해 받았습니다. 1925년생인 구 명예회장은 LG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의 장남으로 45세 때인 1970년부터 LG그룹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진주 사범을 졸업한 고인은 부산 사범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50년 부친의 부름을 받아 그룹의 모 회사인 라키 화학공업사 이사로 취임하면서 그룹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TV를 판매해 독보적 1위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QLED TV 성적이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NPD와 GfK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미국과 유럽에서 QLED TV를 각각 약 13만 대, 16만 대 판매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 QLED와 경쟁 관계인 OLED TV 전체 판매량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약 4배, 유럽에서는 1.5배 더 많이 팔린 수치입니다. 또한 이 기간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6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2위인 LG전자와 소니의 점유율은 각각 21.5%, 14.4%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60.2%에 달해 LG전자와 소니를 3배 이상 따돌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96.3%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소니는 3.6%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QLED와 초대형 TV 판매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전체 TV 매출액을 기준으로도 미국 약 40%, 유럽 약 35%, 브라질 약 49% 등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삼성이 39.7%를 차지해 LG전자와 BGO, 소니, TCL 등 2에서 5위 업체의 점유율 합계보다 앞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합의를 할 그들의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북한이 그 길을 택한다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할 경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에 나설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화당 밋 롬니 상원 의원은 더 힐에 북한이 연말 시한에 맞춰 어떤 카드를 쓸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고 그들 그대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그들의 언행이 다른 세계의 것임이 역사적으로 입증됐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 이후 이행에 실패했다며 유엔이 나서고 미국 의회가 제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